광고비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브랜드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셀러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하게 어떻게 제가 상품 소싱을 했는지, 과연 저는 어떻게 20억을 벌 수 있었던 상품 소싱 비결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두 번째, 중박 데이터. 세 번째, 벤치마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상품을 소싱하는 건데, 이걸 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쭉 보기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키워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시티가 겨울에 잘 팔리진 않잖아요. 패딩이 여름에 잘 팔리진 않잖아요. 물론 여기서 태클 거시는 분들은 역시즌 제품들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렌드라는 거는 그 시즌에 맞춰서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 소싱을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 5월, 21년도 5월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품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상품 크록스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이 크록스 데이터들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크록스는 상위권에 차지해 있습니다. 이게 일간 검색어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크록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1위에 크록스, 2위에 나이키 운동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슬리퍼 아니면 크록스 슬리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데이터가 작년에는 어떤지로 봤으니까 2020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크록스는 그렇게 1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크록스가 1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검색량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데이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을 해놓고 조회를 눌러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4월부터 데이터가 쭉 올라오다가 실제 꺾이는 시점이 7월 말, 8월 초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상품을 재고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듯이 결국에 트렌드라는 건 돌고 돌아서 매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상품 소싱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상품 소싱뿐만 아니라 재고 조절하는 부분까지 힌트를 모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고 결국에는 상품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품군들이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랩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데이터 랩을 보라고 했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소싱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 랩을 어떻게 보면 될지. 먼저 데이터 랩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기억을 하면 다 까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똑똑하지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써야 돼요. 쓰고 혹은 아니면 엑셀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들 키워드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나이키 운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운동화, 언더아머 운동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운동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키 운동화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 페가수스 이런 제품들이 키워드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화가 될 수도 있고, 운동화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여름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름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건지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군들을 카테고라이징하고 분류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쓰고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될지, 어떤 제품들을 모음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어서 분류를 해보셔라. 그게 바로 데이터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도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상품을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을 보다 보면은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또 무작정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이브레이크 같은 제품들, 이미 벌써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막 판매자 건수 보면은 1000건이 넘어가고 리뷰도 1000개가 넘어요. 몇천 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깨보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팔면은 잘 팔려요. 내가 만약 1페이지에 가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잘 팔고 있는 판매자를 깨낼 수 있는 방법은 광고비밖에 없어요. 광고비. 근데 광고비 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거 하려면은 한 번 클릭당 1000원 이상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막 몇십만 원 그냥 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브랜드 유통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빅데이터를 보고 먼저 상대적으로 판매가 조금 적은 제품들, 한 100건 이하 이런 제품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제품들은 가능하거든요. 혹은 이렇게 큰 제품,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나만 재고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잘 팔고 있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제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이 그런 재고 정보, 유통 정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이분들은 여전히 이 업계에서 많은 유통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상품 정보가 있는지, 재고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대박 아이템을 노리시면 안 돼요. 대박 아이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박,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때 내가 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울렛은 절대 결코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울렛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아울렛 하라고 했지만 아울렛은 솔직히 소박 아이템이에요. 소박. 중박도 못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아울렛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소박 데이터를 모으고 중박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이제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대박 아이템만 찾으면 광고비만 써야 된단 말이야. 광고비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박 아이템, 중박 아이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다가 그때 이제 대박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 벤치마킹 1, 2, 3단계 다 거쳤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다? 바로 커뮤니티 혹은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품군들이 잘 파는지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내가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실 좀 편향되어 있어요. 메이저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싱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어미새, 나이키 매니아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들에 가서 뭘 보셔야 되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상품을 올려놓고 가격 정보를 올려놓고 링크를 올려놓는데 여기에 댓글들이 달려요.
댓글이나 반응을 보고 이 상품은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구나, 이 상품은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의 반응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아까 데이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빠른 정보예요.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내가 올리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 그리고 아울렛 같은 소박 데이터를 여기 커뮤니티 아이디어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대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브랜드 유통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데이브레이크 서밋 화이트가 처음 출시가 됐었어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브레이크는 잘 팔리는 걸 알고 있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미 잘 팔리는 판매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서밋 화이트가 어느 사이트에 풀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다 품절이 되는 거야. 이 제품은 사기만 하면은 충분히 잘 팔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정보를 알고 저는 뜨자마자 어디 사이트에 뜬다 그러면 바로 막 결제를 했어요. 그게 하나, 둘, 10쪽, 20쪽 되다 보니까 처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기 전에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 중박 데이터를 알았기 때문에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런 대박 아이템을 처음부터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울렛을 매일매일 다니거나 혹은 자주 주기적으로 가면서 소박 데이터를 얻고 그 중박 데이터를 얹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빅데이터까지 얹으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커뮤니티 정보를 더해서 방점을 찍으면은 여러분도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소싱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1, 2, 3, 4단계 이렇게 브랜드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브랜드 소싱뿐만 아니라 일본 구매대행, 유럽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매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중국을 제외하고 브랜드 제품들을 소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대행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위탁, 도매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운 브랜드 소싱을 바탕으로 위탁이나 도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